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강 수위와 홍수 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여러분들 곳곳에서 이렇게 물난리를 겪고 인명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자 메시지와 더불어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 6.7m 넘어 잠수교 등 곳곳 차량 통행 금지와 같은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이 한강의 수위와 이 홍수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각 다리의 교각에는 이렇게 수위표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 한강의 홍수와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 동작대교 남단에 환경부 산하의 한강 홍수 통제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각종 홍수에 대비하는 각종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홍수특보 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주변에 곳곳에서 이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발령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발령이 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 각 지역에서의 수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위가 얼마고 이것이 상승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강이 되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의 다양한 경보를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 곳곳에 수위를 측정하는 장소들마다 제공되는 이런 현재 수위 자료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홍수특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위 통제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위 통제와 발령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자료가 되게 되는 수위 측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장소가 한강의 경우는 바로 이 용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산 벼령창이 있었던 지역에 이곳에 용산 수위 관측소가 설치되게 된 것은 바로 이 가까이 용산 발전소가 건설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곳에 설치가 된 구 용산 수위 관측소는 1924년 12월에 건립이 되어서 1925년 1월부터 보다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수위 관측이 개시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관측소가 현재도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시기에 바로 이런 관측의 역사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강변에 이렇게 가까이 발전소가 건설되다 보니까 이 발전소의 침수, 홍수에 대비를 해서 이런 관측소가 건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관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대표적인 교훈의 이해가 이 과거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의 수위에 이런 통계 자료가 될 텐데요. 지금 한강대교 하단에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최고 홍수이라고 해서 바로 요 지점까지 물이 차 올랐었다라는 표지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과거 최고 홍수위를 있었던 것이 바로 1925년 7월 18일 을충년 대홍수였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때의 수위가 바로 11.76m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내판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는 가장 컸던 집중호우가 바로 이 을충년에 있었는데요. 753mm의 집중호우가 이 시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의 반이 이 열흘 사이에 쏟아져 내렸다는 거죠. 1925년 7월 9일부터 이 15일 사이에부터 19일 사이까지 이렇게 쏟아져 내리게 되면서 결국 한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이촌동, 뚝섬, 송파, 잠실, 신천, 풍납동 등 이 대부분 저지대들이 다 침수돼 버리게 됐던 이런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었던 것이 바로 이 을축 대홍수가 되겠고요.
그 시점에 뚝섬이 13.59m, 한강 인도교가 11.66m로 측정이 되었었던 것이고, 결국 이 기록이 지금껏 깨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수방 대책에도 기본적인 수위로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한강의 수위를 표시해주는 사진이 될 텐데요. 이 당시에 철교라든지 인도교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었던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이 시기에 침수되었었던 바로 이 저지대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용산 일대였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시기에 용산이 침수되었었던 이런 참상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이런 수위를 기준으로 삼아서 한강대교 홍수 경보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수위에 해당되는 게 8.5m, 경계 수위가 10.5m가 되었던 것은 이 시기, 즉 을축대홍수가 있었던 1925년 7월에 기록된 11.76m라고 하는 이 최대 홍수기에 맞춰서 이러한 주의나 경계의 기준을 삼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노량진 한강대교의 수위에 따라서 8.5m가 되게 되면 주의보를, 10.5m가 되면은 그리고 경보를 내리도록 했던 것도 1925년에 우리의 이러한 역사적인 이런 경험과 통계치에 따른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그 다양한 곳에서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수위의 변화 과정 등을 이렇게 과학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현재 갖춰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험치적으로 한강의 둔치가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이게 좀 홍수의 위험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늘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에서 늘 한강의 수위 변화 과정을 늘 눈여겨보는 것 또한 이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변 곳곳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수위 기준 측정표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눈여겨보면서 바로 이런 오늘날의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시기에마다 매년 계절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홍수 피해 등에 대비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강의 수위와 이런 홍수 대비, 수해 대비의 이런 삶의 지혜 등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